참여 예수님. 예, 들어오실 때 너무 조금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교구에 가면 엄마 부대나 대수천이나 조금은 와서 시끄럽게 했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합니다. 조금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시국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 모두 언제까지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적극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입니다. 시간이 참 안 갑니다. 유난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간은 잘 가는데 이번 임기는 왜 이리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검찰, 조중동, 이 부류가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망가뜨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과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서로 덮어주는 공생관계가 정말 돈독해 보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가치, 곧 공동선, 정의, 보조성이라는 몇 가지 개념으로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천박하고 뻔뻔하며 위선적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부와 권력을 얻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태도로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인지 1년 6개월 동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당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원래 눈물 없는 남자인데 눈물이 솔찬히 났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한번 헌재 재판관의 주문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제 기도지향은 윤석열 탄핵이어야 합니다.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시민연대의 힘이 커지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안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꿈꾸는 일이라면 우리 범시민사회의 운동 목표를 2024년 윤석열 탄핵으로 설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우렁차게 외쳐봅시다. 따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2024 윤석열 탄핵!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따라합시다. 2024 윤석열 탄핵! 이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110여 석의 국힘당을 쪼그라뜨려서 70석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에 비추어 가장 멀리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과 밀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수사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불법과 비리를 손쉽게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좋아 죽는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살도록 우리 국회에서 퇴출시켜 줍시다. 목소리를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70석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80석으로 합시다. 더는 물러서지 맙시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범야권 다해서 우리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의석 만들어 봅시다. 사실 정치라는 영역은 국민을 위한 봉사행위도 있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이라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 해야 한다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명예, 특권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민주적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섭섭치 않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라고 보장해 준 만큼 너희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경제 문제, 각종 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로 현 집권 세력들을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대통령과 검찰, 집권 여당, 부처 관료들, 김건희와 친인척, 지인 등 현 권력가들은 비리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조리와 범죄 행각에 있어서도 민주당이나 여타 군소정당의 어떤 정치인하고 비교하더라도 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쁜 짓에도 그 수준은 천양지차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411항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이다.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입만 열면 내뱉는 자유가 모든 것을 무시한 당신들만의 자유입니까? 적당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힘이 빠지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야 할 날도 멀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야당 대표만 제거하면 다 될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지 마십시오.
그 법기술자들과 조중동을 동원한 조작질, 범죄자 마케팅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약발도 다 떨어졌으니 제발 어지간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그런 악한 행실만큼 학교를 더 오래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이승이 아닌 저 먼 곳에서는 영원히 되갚아야 할지 모르니 회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자중하고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가족과 친지, 지인들 중에 소위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어도 빨갱이니 하면서 무조건 저들을 지지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쯤 있습니까? 정치의식이 출중한 전주 시민들이라서 없습니까? 그래도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한 사람, 딱 한 사람씩만 점 찍어 봅시다. 그리고 볼 때마다 뒤통수에 대고 화살 기도를 드립시다. 국힘당으로 갈 것 같은 저 사람이 가진 표, 한 표만 방향을 바꾸도록 노력해 봅시다. 물론 설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드겨 봅시다. 이것저것 잘해주면서 그 사람 표 한 번만 사와 버립시다. 그것도 안 되면 최대한 불쌍하고 짠하게 사정이라도 해봅시다. 장난하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는 보통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관계 자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 후 진정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꿈꾸신다면 이번에 행동에 나서 봅시다. 대한민국의 범시민사회가 딱 한 표씩만 좀 더 올바른 쪽으로 안내하기 위해 움직여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총선의 기적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봅시다.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지금의 국가 현실이 암울하다고 한숨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 표를 목표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고민을 해봅시다. 설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냉소하거나 막연한 양비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굳이 설득하려 하기보다 선과 악에도 정도 차이가 있듯이 분명히 그분들은 아직 섬세한 정치의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거리 차이를 세심하게 구별할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선량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시민운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우리가 자존심 한번 더 죽이고 한 표만 구걸해 봅시다. 진짜 구걸이라도 해봅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참 괜찮은 나라,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들 다 이겨냈습니다. 공동선과 정의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대한민국을 꿈꾸어 봅시다.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건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침내 이겨내는 대한민국도 멋집니다만 애초부터 국가와 국민들이 피멍들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자녀 세대, 20, 30대 젊은이들, 그리고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를 무조건 지지한다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구를 찍든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좀 더 철저합니다.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나쁜 사람부터 없애야 됩니다. 내가 찍어준 사람이 탐욕스런 통치 행위에 빠져 국가와 국민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죄를 진 것입니다. 고해성사도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의 기득권 집권 세력들은 삶 자체를 오직 일진들처럼 살아왔을 겁니다. 때문에 전체 국민의 딱 10% 정도 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일진들에게 유리한 정치, 결국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할 뿐입니다. 나머지 90% 국민은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죽든 말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 안 합니다. 지금처럼 민생경제가 함몰되든 말든 별 관심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거악부터 솎아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내년 4월 80개 의석만 나눠 가지라고 허락해 줍시다. 그리고 제발 탄핵 소추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현재 완전히 엉터리 대통령과 가장 천박한 사람들부터 내보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